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프리필드 시리즈 관련해서 생산시설 일본 GMP 인정이 최종적으로 획득됐다는 이제 기사도 아침에 나왔고요. 자, 10월 달에 램시마 SC 관련해서 미 FDA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3조 매출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울에서 오프라인 간담회가 개최가 되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봐 드리면요.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뭐 있게끔 가장 이제 견인한 어떤 약물 중에 하나가 이제 램시마죠. 뭐 트룩시마, 후주마, 뭐 최근에 뭐 베거젤마라든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많습니다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지금도 대단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램시마입니다. 2012년도에 이제 한국에서는 판매 허가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관련되는 의혹이 항상 세 가지 있었죠. 이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항체 의약품을 바이오 시밀러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만들 수가 없을 것이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셀트리온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못 만들 것이다 했는데 예, 만들었고요. 만들어도 허가는 조금 이제 힘들 것이다. 근데 결국 이제 국내에서는 2013년, 12년, 그 다음에 EMA에 이제 그 다음에 품목 허가를 받고 미국에는 2016년도에 받죠. 그래서 허가까지 받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10년 전인데 대단한 어떤 이제 변동폭을 보이면서 주가도 허가 이후에 이제 제대로 이제 팔리면서 장기적인 어떤 상승을 하게 된 어떤 구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또 이제 그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죠. 뭐냐면 잘 팔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물을 만들고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파는 건 또 별도의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어떤 유통망들을 이제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파트너 관련해서 판매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이제 팔았는데 그렇게 팔아도 램시마 같은 경우가 글로벌 이 누적 처방액이 12조니까요. 10년 동안에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많이 이제 팔았다. 근데 이제 램시마의 그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대비해서는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만 국내에서는 바이오시밀러로 대단한 어떤 이제 그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불신들을 만들고 허가를 받고 팔았던 데 가장 선봉의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램시마입니다. 이 램시마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당분간 성장 인진을 할 것이라고 이제 서정진 회장도 밝혔는데요. 그래서 램시마 이제 IB 제형이 아니라 이제 10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SG 제형으로 신약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했던 것보다 약가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성장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복귀를 하기 위해서 볼륨의 어떤 입장도 중요합니다만 Q뿐만 아니라 P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램시마 SC의 미국 허가와 이후의 어떤 판매는 상당히 뭐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10월 달에 있고 굉장한 어떤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2017년도 이후부터는 유럽에서는 오리지널을 제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유럽에서는 61.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30%대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어떤 이제 램시마에 이어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까지 지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램시마 이제 IB 제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한두 시간이 이제
혈관 쪽으로 이제 의료진들에 의해서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니까 환자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데, 램시마 SC 제형은 보시다시피 이제 자가로 한 5분 내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피하 주사 형태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프린필드 시린즈는 이제 사전에 이제 충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토 인젝터 같은 경우는 이제 되면 이제 자동으로 바늘 딱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투여가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출시가 되어서 환자 스스로 5분이면 적정량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램시마와 더불어서 듀얼 포메이션으로, 아니면 이제 뭐 아예 처음부터 램시마 SC를 투여해서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실제 의료진들이 이제 여러 학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램시마 SC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형에 대한 어떤 편의성, 그 다음에 기존의 이 램시마 IB 제형과의 어떤 듀얼 포메이션과 더불어서 이런 어떤 흐름들로 지금 2020년도에 램시마 SC가 출시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쪽에서 점유율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으로 빠른 속도가 좀 안 되었는데 2021년, 2022년 뭐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램시마 SC의 어떤 성장률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신약으로 허가 신청했고요. 10월 달 내에 품목 허가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오면 신약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이 볼륨을 같이 이렇게 정대하는데 상당히 좀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내년도에 6, 7천억대, 2030년도에는 3조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제 셀트리온 주가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주가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숫자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안 움직이면 좀 더 이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숫자를 따라서 이제 주가도 이제 이 부분 변하기 때문에 최종 허가와 이후의 어떤 매출액 추이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PMDA, 요거는 이제 후생성 산하의 의약품 의료기관 등록기관이죠. 이 4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청주공장 프린필드 시린즈 생산 시설에서 생산하는 유플라이마 관련돼서 이 적합성 조사를 이제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최종 승인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들어서 그 FDA, 그 다음에 뭐 브라질의 안비사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글로벌 GMP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플라이마 관련되는 기업 가치 상승에 계속 뭐 일조를 하는 어떤 기사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요. 자, 연휴 이후에 10월 달 되면 이제 주총도 있고요.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10월 20일까지 이제 주주 대상으로 반대의사 통지를 이제 접수하죠. 그리고 이제 주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총에서 합병 관련해서 반대의사를 이제 밝힌 주주는 올해 그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가격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15만원대잖아요.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주가 자체가 행사 가격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빠지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13만원대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사실 이제 14만원대 중반에서
행사 가격에서는 5% 내외로 조금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시장이 9월 말로 오면서 대부분 좀 하락을 하면서 낙폭도 이제 셀트리온이 좀 많아졌는데요. 자, 이 흐름들이 이제 10월달 돼서 얼마만큼 좀 좁혀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이제 자사주 매입 이미 신청하고 난 다음에 완료가 다 되었죠. 취득한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다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 반대 관련해서 1조 원을 넘어서게 될 때는 합병이 뭐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주식 매수 청구 한도 초과는 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지금 뭐 이렇게 주가하고 현재 그 매수 청구권 가격하고 뭐 벌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신청하는 어떤 날까지 아직 시간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주가가 얼마만큼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느냐. 앞서 제가 이제 2013년도에도 램시마가 이제 허가받았을 때 그때 뭐 5월달, 6월달 주가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좀 많았거든요. 마침 지금 이제 2023년도 10월달도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일정이 또 미국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옵터마렉스 관련되는 공보험 추가, 그 말고도 이제 추가적인 등재 성과가 또 이제 10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어서 지금 이제 하우스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 이제 그 기준가보다 주가가 지금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1조 원 이상의 어떤 이제 청구권 신청들은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서울에서 오프라인 쪽에 이제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이제 온라인 이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주주하고 이제 투자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합병이라든지 이후에 어떤 장기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Q&A 시간을 이제 가지는 어떤 흐름인데요. 장전이 아니라 오후 4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간의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셀트리온이 연휴 전에 마지막 날에 일단은 갭다운 양봉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흐름들이 13만원대 이제 주가 형성했기 때문에 15만원대까지 빠르게 좀 이렇게 거래량을 늘어서 좀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흐름들을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